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안에 return이라고 하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어떤 값을 반환한다 라는 의미와 현재 수행 중인 함수를 종료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 만든 return info라고 하는 함수는요. 마치 10번 반복이 되는 코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변수 n은 0이 되고요. 그 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함수를 호출한 곳에 리턴하고 나서는 모든 수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개발 환경에서는 이 포문이 의미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 같은 의미로 회색의 밑줄을 그려준 거예요. 컴파일 문법적인 오류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행될 때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굳이 이렇게 포문을 쓸 이유가 없는 그런 코드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이참에서는 이렇게 회색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로부터 첫 하나씩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값들을 전달받고 싶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제너레이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리턴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yiel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아마 파이썬 문법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함수를요,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셀이 있고요. 그 코드셀 위쪽에 마크다운 추가를 하고, 여기 마크다운의 제목은, 아까 반복문에서 for라고 했죠. 반복문에서 yield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yield. 위에서는 제목을 반복문 안에서의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는 yield라고 하는 키워드. yield. 자, 요거는 제목을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yield, in, for. 포문 안에서 yield 사용하기. 뭐 그런 의미예요. 자, 반복문 만들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in, range, 5개만 할게요. 10개가 너무 많아서 10개까지 할까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는 yield 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만든 거랑 달라진 거는 뭐예요? return 대신에 뭘 썼다? yield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다예요. return 대신에 yield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다라는 것만 달라졌고요. 완전히 똑같은 코드죠. 네,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resu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ield for info. 자, 그리고 리턴 값이 뭔지를 출력해 볼게요. 이거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 값을 리턴이 없죠. 리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고 저장된 거를 출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요. 이 result는 어떤 숫자 한 개가 아니라 range라고 어떤 한 개가 아니고요. 객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객체냐면 generator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마크다운 하나 추가할게요. yield를 사용하는 함수, yield를 사용하는 함수의 리턴 값은, 그러니까 반환값은 generator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이 generator라고 하는 객체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거 팩티스입니다. 네. generator generator 객체는 객체는 for in 부문에서 사용하는 iterable 객체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한 객체다라는 뜻이야. 반복이 가능한 객체.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for in 구문에서요. for in 구문에서 result를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result 있죠? result 있죠? for x라고 할까요? result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result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print x 이렇게 해볼게요. 한 줄 한 줄 한 줄 프린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0부터 9까지 출력하고 끝났죠. 그렇죠? 이게 yield예요. 이게 return과 yield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yield라고 하는 거는요. 반복문 안에서 반복이 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yield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턴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값 하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어떤 객체를 리턴해 주는 게 yield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리턴을 받잖아요. 이렇게 리턴을 받죠. 리턴 값은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꺼내지는 값들이 뭐냐면 이때 이 꺼내지는 값들이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값, 여기서 두 번째 값, 여기서 세 번째 값, 여기서 네 번째 값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들을 보면 0에서부터 밑에 9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꺼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0에서부터 9까지 출력이 다 끝났죠. 그죠? 끝났죠? 자, 똑같은 코드를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밑에다 똑같이 만들어서 in, result, 그다음 print x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출력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한 번 반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꺼내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너레이터의 특징입니다. 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리턴을 딱 받고 나서 yield를 사용하는 함수의 리턴 값을 딱 리턴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포문을 돌렸을 때에는 yield를 해주는 값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 마크다운 추가했습니다.
제너레이터 객체는 제너레이터 객체는 포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인 구문을 통해서 포인 구문을 사용해서 yield가 yield 되는 값들을 값들을 순서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뽑아내 버리면 yield 되는 값들은 yield 되는 값들은 한번 뽑아내면 사라 메모리에서 삭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타이핑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문자열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타이핑하게 되면 그 타이핑하는 문자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백도 넣고요. 뭐, 오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될 텐데, yiel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반복문화에서 yield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꺼냈으면 얘가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꺼냈으면 얘가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고 얘를 yield를 했으면 얘가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고 얘를 다시 yield를 했으면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고 얘가 yield가 됐으면 메모리에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값들을 뽑아낼 때마다 yield라고 하는 키워드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값들이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쪽에서 코드를 보시면 똑같은 포문이 있는데 첫 번째 구문에서는 첫 번째 구문에서는 yield 되는 값들을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었고,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포인 부문에서는 이제 yield가 되는 값들이 한 번씩, 모든 값들이 다 한 번씩 사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yield 된, yield 된 값들이 한 번씩 사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뽑아낼 출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력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쪽 포문에서 yield 되는 값들이 한 번씩 사용이 완료가 돼버렸어요. 한 번씩 사용이 완료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yield의 특징이에요. 리턴은 변수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변수의 값을 읽어올 수가 있는데 yield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한 번 딱 사용을 해버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사용하려면 그 함수를 다시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문을 돌리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for, x, in, yield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건 x라고 하셔야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얘는 그때그때 호출한 거니까. 호출하고
포문에서 한 번씩 꺼낼 수 있는 값들을 제너레이터를 만들었고 그 제너레이터에서 반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구문은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똑같이 0에서부터 9까지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파이썬 문법을 설명드릴 때 제너레이터를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는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range 함수가 제너레이터를 리턴하는 함수였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r x in range 요렇게는 사용을 해봤지만 range 값을 저장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었죠. 그죠? 한번 저장해 볼까요? result라고 하는 명수에다가 range 5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result 프린트 해볼까요? 네. result를 프린트하면 요렇게만 프린트를 해줘요. range다. 0에서부터 5까지다. 요렇게만 나오죠. 그죠? 네. 사실은 얘가 그 제너레이터 타입이었던 거예요. range라고 하는 객체도 일종의 제너레이터 객체였던 거예요. 제너레이터 타입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for x in result 하고서 얘를 반복문으로 한번 돌릴 수는 있어요. 5까지니까 0부터 4까지겠죠. 그죠? 한 번 반복이 끝나버렸죠. range가 리턴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반복이 끝나버렸죠. 한 번 반복이 끝났다는 얘기는 yield 해주는 값들을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한번 밑에서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해볼까요? for x in result 콜론 그리고 print x. 잠시만요.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레인지가 제너레이터가 아니었나? 레인지가 제너레이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세요. 죄송해요. 레인지는 제너레이터가 아니군요. 반복할 때마다 레인지라고 하는 거를 주는군요. 음.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잊어버릴게요. 요건 잊어버리고 그냥 리턴과 yield의 차이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턴과 yield의 차이점. 리턴은 어떻다? 리턴은 이 반복을 완료할 때까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복문을 완료할 때까지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리턴하고 나면 코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턴의 의미고요. 그래서 반복문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함수가 종료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똑같은 코드인데 리턴 대신에 yiel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의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보면 제너레이터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for in 구문에서 제너레이터가 하나씩 주는 값들은 그게 뭐냐 하면 yield라고 되어져 있는 그 값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이 여기에서 반복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한 번 yield가 다 끝나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yield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메모리에서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서 여기서는 더 이상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는 for in 구문을 사용해서
yield가 되는 값들을 순서대로 뽑아내는 그런 객체가 generator라고 하는 객체인데 yield가 되는 값들은 한 번씩 뽑아내 버리면 그 뭔가 사용이 될 때마다 메모리에서는 삭제가 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for인에서는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for인에서는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고 요거는 좀 다른 게 함수를 호출하면 제너레이터가 리턴이 되죠. 제너레이터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겠다는 뜻이에요. 제너레이터에서 첫 번째 yield가 되는 값, 제너레이터에서 두 번째 yield가 되는 값, 제너레이터에서 세 번째 yield가 되는 값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값을 꺼내겠다는 뜻이에요. 이 코드는 그 몇 번을 수행하든 똑같은 그런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range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꼭 range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자열이 있는 거에서도 비슷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 뭐, my generator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값들이 있어요. 값들이 있는데 값들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이 리스트를 문자열로 만들 거예요. 뭐 구글 그다음에 네. 메타, 오픈, AI, 엔트로피 이렇게 할까요? 네 개 정도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반복문 할 거예요. value란 의미로 v라고 할 거고요. in values 리턴을 하지 않고요. 리턴을 하지 않고 yield를 할 거예요. v라고 하는 값을 yield를 할 겁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복문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for x in my generator 그리고 print x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실 뭐 이렇게 쉬운 코드를 사실은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리턴하자.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프린트하자. 그렇게만 해버리면 될 것을 괜히 어렵게 만든 코드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일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만든 코드예요. 음. 어떤 문자열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리스트가 있을 때 이 함수가 리스트에 있는 값을 yield를 하고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값을 yield를 하고 리스트에 있는 세 번째 값을 yield를 한다는 의미가 yield라고 하는 거는 return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해 준 곳에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언제 리턴을 해주는 거냐면 그게 for in 구문 안에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라. 그러면 첫 번째 일드 되는 값. 이 첫 번째 일드 되는 값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프린트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에서 두 번째 값을 꺼내라. 그러면 두 번째 값을 꺼내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여기에서 두 번째 값을 꺼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드가 되는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세 번째 값을 꺼내라 라고 했을 때가 여기 이 반복문에서 세 번째 yield가 되는 값이 여기서 꺼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이 일드가 되고 두 번째 값이 일드가 되고 세 번째 값이 일드가 되고 네 번째 값이 일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처음부터 되돌리려면 제너레이터를 다시 호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yield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yield.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구조가 이 yield 리턴을 하는 함수가 아니라 yield 하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 오픈AI를 사용할 때 그 답변을 조금씩 받게 될 거고요. 그 조금씩 답변들을 받을 때마다 yield 하는 함수로 만들 거고 우리는 그 yield 하는 함수를 폼은 안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마치 타이핑 하듯이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요거랑 비슷한 구조가 파일이 이거랑 비슷한 구조거든요. 제가 그 아까 레인지를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일 사용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냐면 뭐 어떤 파일 이름 주고요. 어, 파일 이름 주고 얘를 F라고 별명을 주죠. 그런 다음에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드리겠다라고 할 때 어떤 코드를 사용하냐면 반복문을 써요. in, F. 그러면서 아마 이 안에서 프린트 라인 요런 구조의 코드를 써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요런 구조의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 F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이긴 한데 그 파일이 제너레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너레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출력하고요. 파일의 두 번째 줄을 출력하고 파일의 세 번째 줄을 출력하고 파일의 마지막 줄을 출력하고 나면 똑같은 포문을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파일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하나씩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리턴이 아니라 일들을 한다는 얘기였었고 일드가 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번씩 써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파일의 처음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파일 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포문은요, 첫 번째 줄 가져와서 프린트하고, 그러면은 파일에서 위치가 그 다음 위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을 그 다음에 읽어서 출력하고,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줄을 읽고 출력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줄을 읽고 출력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줄을 읽고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파일의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쭉 하고서 밑에까지 제일 마지막 위치까지 도달했죠.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위치에서 끝까지 쭉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오픈한다예요. 물론 파일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옮겨주는 작업이 있기는 한데, 예, 뭐 그런 함수를 이용하면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마지막 위치에서 파일의 첫 번째 위치로 옮겨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일의 첫 번째 위치에서 한 줄씩 해서 제일 마지막 위치까지 내려왔으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반복문은 두 번을 써도 두 번째에서는 출력되는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구조가 제너레이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을 할 때마다 위치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이렇게 바뀌면서 마지막 위치까지 도달을 했으면 이제 그동안 사용했었던 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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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고 끝에까지 반복이 끝났으면 딱 없어지는 그런 객체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문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 일드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딱 한 번만 반복해서 끝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구조가 일드라고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채팅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콘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